근데 행복을 기대하고 입학을 했는데 저는 행복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네. 행복하기 진짜 어렵죠? 그쵸?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 다들 보셨나요? 제가 민영쌤 컨설팅이라는 이벤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주기적인 라인업으로 가지고 갈까 해요. 그래서 학생분들을 직접 모시고 상담하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좀 재미있게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생분을 모실까 이렇게 응답지를 쭉 보다가 특이한 사례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 학생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고 수시 원서 접수도 다 끝낸 학생인데 자퇴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다 싶었죠. 왜냐면 여러분, 제가 정시 올인 내신 수행 버려도 되나요? 라는 영상을 올렸을 때 자퇴를 마렵다고 해야 되나? 요즘의 말로 자퇴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댓글 중에 대표적인 게 근데 다 맞는 말인데 선생님들 수업보다 인강쌤 효율이 겁나 좋고 학교에서 이것저것 따지면 자퇴생보다 학교 다니는 애가 더 불리한 건 팩트임. 자퇴가 유리하다는 댓글이 달렸고 좋아요가 141개나 달렸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자퇴 마렵다, 이렇게 수시 안 챙겨서 후회할 날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일 줄이야 유유유,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시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를 하다 보니까 이렇다 할 학교 생활을 예전보다 덜 하는 상황이 그래서 학생들이 자퇴에 대한 고민을 하는 빈도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근데 사실 저는 자퇴를 경험해 본 적까지는 제가 조언하는 것보다 실제로 경험한 학생분의 조언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직접 초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퇴 마려운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가보실까요? 고고링!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자퇴를 했다가 수시를 성공적으로 치른 학생분을 직접 모셔봤는데요. 일단 저희 친구들한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외고 3학년에 현재 재학 중인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내신 성적이랑 대학을 어떻게 쓰셨는지 대략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서울대부터 6개 대학 쭉 썼는데 그 중에서 서강대 빼고 이제 고려대를 2장을 썼고요. 과는 이제 인문 쪽이랑 교육을 섞었었습니다. 일단은 모신 이유가 자퇴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제가 처음 준비한 질문은 제일 처음 자퇴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인데 저는 일단 되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최대한 거두절미하고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중학교 3학년 내내 외고에 오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다들 말리시는 겁니다. 너가 왜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그 학교를 가는지 모르겠다까지 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왜 그렇게 말려요? 근데 준비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저희 학교를 졸업하신 선배가 딱 입학 설명회를 왔어요. 제가 이전에 재학을 했던 학교에. 근데 되게 학생들이 모두 행복한 학교 이러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되게 행복하고 네, 싶다. 행복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비평준화 일반고인데 이제 도내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일단 저는 이렇게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가 제가 행복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행복을 기대하고 입학을 했는데 저는 행복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네. 행복하기 진짜 어렵죠? 그쵸. 그래서 되게 아. 학교에서도 대학, 입시 막 이런 거를 명분으로써 활동도 거의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시킨다기보다는 그냥 강제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느낌으로 시키시고 막 약간 저희 수학여행도 교복을 입고 갔어요. 이게 왜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학교 이미지를 잘 심어줘야 한다. 그 좋은 이미지가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대학 입시에 쓰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허례허식적인 학교 분위기도 너무 싫었습니다. 거의 네. 드라마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제 삶이 망가지는 것이 느껴졌고 되게 그 결과 자퇴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퇴를 했던 게 그냥 난 검정고시를 봐야겠다라기보다는 외고를 네네.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취지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그 자퇴한 시기가 어떻게 돼요? 저 자퇴 시기는 1년을 꽉 채우고 자퇴를 했었는데 네. 12월 초에 자퇴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까지 나온 내신 성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그건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학교 전교생 수가 1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신 따기가 기본적으로 힘든 학교고 거기서 3등급대를 받긴 했는데 되게 상위권의 랭크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성적이 뭐 큰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냥 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네네네. 자퇴를 한 케이스구나. 근데 그러면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 부모님도 굉장히 제가 1년 내내 이렇게 하소연을 한 거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PPT 해가지고
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그래 너가 이렇게 분명한 자퇴 후 계획이 있고 자퇴 분명한 사유가 있다면은 자퇴를 시켜주겠다 하고서 이제 원서 넣기 직전에 바로 자퇴를 한 겁니다. 자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사셨나요? 제가 그러면 3개월 동안 그 재입학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았던 거잖아요. 일단 자퇴하고서는 제가 학교 생활에 치이면서 하지 못했던 탐구 과목들을 한번 인강으로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윤리학, 사상, 생활윤리, 물리학도 좀 들어보고 되게 대박. 다양하게 접해봤는데 끝까지는 완강을 거의 다 못했어요. 그러면 자퇴를 하고 제일 좋았던 점과 제일 안 좋았던 점이 뭐예요? 일단 좋았던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자유의 몸이 된 거니까 되게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안 좋았던 점은 이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까 완강을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제가 또 나태해지고 있는 모습이 싫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줬던 친구들은 네네. 자퇴를 하고 그냥 그 채로 수능만 보려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근데 승훈 학생은 다시 어쨌든 학교로 입학을 하셨는데 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네. 자퇴를 하고 복학은 생각이 없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 자퇴한 학생에 대한 시선을 충분히 양지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이제 그 시선을 직접 받아본 입장에서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시선을 극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내가 네. 괜찮냐에 집중을 네네네, 하면 되는 맞아요. 거죠. 네. 혹시 다시 돌아간다면 네네네. 자퇴를 하실 건가요? 근데 다시 돌아가도 저는 자퇴를 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 학교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승훈 학생의 케이스는 그냥 학교가 싫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납득할 수 없는 공부를 시키는 게 좀 힘들었던 거고 네, 맞아요. 그걸 극복하면 뭐 내신 따기 힘들든 뭐 어떻든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네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자퇴를 고민할 때 이게 정말 내가 납득할 수 없는 학교 상황인지 그리고 입시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지를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나중에 한 말도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저는 고등학교 자퇴해본 적은 없는데 네네. 대학원을 자퇴를 했어요. 근데 사실 대학원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쵸. 자퇴하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근데 제가 거의 그 교수님 연구실에서 거의 최초로 자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뭔가 정말 이 정도의 최악의 상황은 내가 피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지간한 힘든 상황은 극복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와, 나 그런 경험까지 했는데 이거라고 못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게 나머지 난관을 극복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네네. 중간 끝나고예요. 그러니까 아마 막 자퇴 마렵다 이런 애들이 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힘드시다면은 자퇴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모님이라던가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자퇴를 한다고 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퇴를 한 친구들 치고는 약간 후회를 안 한다는 친구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자퇴 자체는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한테 당장 학교라는 공간이 되게 커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조그맣거든요. 세상에 나가보면 얻는 교훈이 단순히 학교만 다녔을 때 얻을 수 있는 교훈보다는 그 크기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자퇴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말리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그런 선택을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회피형 자퇴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요. 네네. 왜냐면 승훈 학생도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처럼 네, 맞아요. 그냥 목적 없이 자퇴하면 풀어지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렇게 되면 나를 받아주는 안전망이 없으니까 회피형 자퇴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뚜렷한 목적이 있다 하면 주위 말을 보다는 본인의 생각에 좀 더 집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떤 이유로 자퇴를 생각했고 이 이후에 어떤 스텝을 밟을 준비가 돼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먼 길 오셔서 우리 자퇴를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될까요? 자퇴를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자기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